제 이름은 박순자 73살입니다. 요양병원에서 5년째 치매 환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심지어 제 아들도 제가 치매인 줄 알지만 거짓말입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왜 이런 연기를 시작했는지 이해하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7년 저는 33살이었고 3대 독자인 남편과 결혼 5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손주 보게 해달라고 성화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를 끊을 거냐? 아기도 못 낳는 년. 이라며 시어머니에게 갖은 구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하고 서러웠어요. 저도 정말 아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길 가다가 배부른 임산부만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를 몰래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서라도 어떻게든 애를 만들어 와라.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받았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동네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약도 지어 먹어보았지만 여전히 아기 소식이 없어서 저는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내가 며느리 대신 애 낳을 젊은 처자를 알아봐야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에 티내지 않았지만 아들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아기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이 극에 달하고 괴로워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다니던 동네 한의원 원장이 말했어요. 요즘 박순자 씨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갑작스런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아한 미소가 참 눈부시네요. 그날 이후로 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걱정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두려우면서도 알 수 없는 미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의원 원장은 인물도 좋고 키도 남편처럼 컸습니다. 일주일 후 한의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당신의 얼굴이 매일 생각나요. 이러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사고로 일찍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제게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그가 싫지 않았어요. 그 무렵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아기 갖는 약을 지으러 한의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원하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라며 이마에 진한 키스를 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흘렀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그 일 이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 제사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집안대가 끊기겠다며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구박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대를 이어줄 가난한 젊은 처자를 소개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보러 간다며 사나흘 후에나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진료 시간이 끝날 때쯤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와 나 둘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났고
그의 가슴에 파고들며 안겼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 문을 잠궜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와 나의 호흡은 가빠졌어요.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작은 불꽃이 번졌고 저는 그 열기에 이끌려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몸속 가장 깊은 곳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 다녀온다고 핑계를 대고 여러 번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임신이 되려나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석 달 후 임신이 되었어요. 1978년 봄 아들 민우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죠. 그것을 검사로 확인한 것은 민우가 태어난 뒤였어요. 남편은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 아들이지만 진짜 아버지는 한의사였죠. 남편은 죽을 때까지 몰랐고 민우도 지금까지 모릅니다. 민우의 친부와는 출산 후에도 몇 년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요, 순자 씨와 민우와 함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고 35년 전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나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평생 당신과 그 아이를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을 놓아드릴게요. 그 후 소식이 끊겼고 10년 전 우연히 보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그의 고향을 찾아가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40년간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8년 전 며느리 혜진의 외도를 목격했을 때 저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2016년 가을 민우의 IT 회사가 부도나며 5억이 날아갔습니다. 민우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급기야 혜진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때 혜진은 회사 부장 김재훈과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들을 목격하고 혜진에게 말했죠. 즉시 끝내라. 혜진은 헤어지겠다고 했지만 2개월 후 다시 그와 만나는 걸 봤습니다. 왜 민우에게 말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40년 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무슨 자격으로 혜진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2017년 여름 혜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 김재훈을 만난 시기였습니다. 2018년 3월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우는 대를 이을 아들. 이라며 울었지만 저는 신생아를 안아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김재훈을 닮았다고. 사실 큰손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7년 태어난 지은이 민우와 혜진이 결혼 전에 낳았다고 알려졌지만 혜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도 김재훈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죠. 우리 민우는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7년간 지은을 6년간 민준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웠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직접 키웠습니다. 처음엔 미웠습니다. 하지만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목욕시키며 점점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민준이가 4살 때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친손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는 손편지를 줬을 때도 울었습니다. 밤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할미 좋아라고 했다. 하지만 민우는 이 아이들이 친자식들이 아닌 줄 모르고 사랑한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악마인가? 여러분, 키운 정이 뭔지 아십니까? 혈연보다 강한 게 키운 정입니다. 민우도 제가 낳긴 했지만 남편 친아들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40년간 키우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지은과 민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손주가 아닌 걸 알면서도 17년, 6년을 키우며 진짜 손주처럼 사랑했습니다. 아파서 밤새 안아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가고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예뻐하는 것이 민우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봄 저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그때 결심했습니다. 치매 흉내를 내자고. 혜진의 외도를 막지 못해. 민우의 인생을 망쳤고 친손주 아닌 아이들을 사랑하는 제가 역겨웠어요. 죽은 남편과 민우 친부 그리고 민우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치매가 들면 다들 경계를 풀고 진짜 모습을 보이잖아요. 진실을 중얼거려도 헛소리로 넘어가니 안전했어요. 비겁하지만 전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나만 모른 척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될 거라 믿었습니다. 몇 달간 병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혜진이나 민우보다 자주요. 민준이는 할미 아프지 말라며 뺨에 뽀뽀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지은이, 민준이 학교 보내며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 아이들을 사랑해? 우리 민우 친손주도 아닌데. 저는 대답했죠. 키웠으니까. 키운 게 내 죄야.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도 민우를 사랑했어. 내 친아들 아닌 줄 알았어도 사랑했을 거야. 키웠으니까. 2024년 5월의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병원에 왔을 때 뭔가 달랐답니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대신 조용히 문을 닫고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늘 생물 시간에 혈액형 유전에 대해 배웠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제 심장은 멈췄답니다. 아빠는 O형이고 엄마는 O형인데 저는 AB형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건 불가능한 조합이래요. 더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저 아빠 친딸 아니죠? 들켰어요. 완전히 들켰답니다. 1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 한 번으로 무너진 거예요. 지은이가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치매 연기하는 거죠? 작년부터 알았어요. 의대 점수 물으신 것, 물건 위치 정확히 기억하신 것, 제 얘기에 눈빛 반응하신 것. 다 봤어요. 저는 더 치매인 척 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답니다. 베개 밑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김재훈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이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지은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저랑 닮았네요. 그렇게 작게 말하더니 울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민준이는요? 민준이도 아닌 거 알아요. 그럼 아빠는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할머니 왜 아빠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자격이 없었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누워서 치매 환자로 돌아갔고 지은은 눈물을 닦았죠. 간호사가 나간 후 지은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전 가볼게요. 생각 좀 해볼. 문 앞에서 지은이 멈춰 서더니 물었답니다. 할머니 저 사랑하세요? 친손녀 아닌데도? 눈물이 났어요. 당연하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키웠잖아. 너는 내 손녀야. 진짜 손녀. 지은도 울었어요.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지은이가 모든 걸 알았다. 혈액형 하나로. 이제 민우도 알게 될까? 40년간의 거짓말이 무너지려나 보다. 2주가 지났어요. 지은이가 친부인 김재훈을 만났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나중에 지은이가 제게 다 말해줬어요. 할머니 저 닮았어요. 코랑 눈매가. 김재훈은 지은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DNA 검사도 했고요. 왜 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은이가 물었대요. 나한테 가족이 있어서. 아내랑 아들. 미안하다.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보냈다고 몰래 학교 행사도 참관했다고 말했답니다. 민준이도 아저씨 아들이에요? 그래. 2018년에 태어났지.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고 헤어질 때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하지만 5일 후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뉴스를 보는데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답니다. 고속도로 추돌사고. 사망자 명단에 김재훈의 이름이 있었어요. 지은에게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따님 되시나요? 김재훈 씨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은이 병원으로 달려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 아저씨 죽었어요. 만난 지 5일 만에. 이제 영원히 못 만나요. 지은이 몰래 장례식장에 갔지만 본처와 아들들이 영정 앞에서 울고 있어서 조문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그 후 지은은 완전히 변했어요. 학교도 자주 결석하고 친구들도 피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민우가 걱정해서 전화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편 민우 사업이 대박났답니다. 새로 시작한 IT 회사가 성공해서 직원도 30명으로 늘었고 빚도 다 갚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거짓 위에 세워진 건지. 8월 초쯤이었어요. 저는 병원 외출 허가를 받아 집 근처를 산책하다 우연히 동네 카페에 들어갔는데 혜진을 봤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요. 젊은 남자 30대 후반쯤.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10분 후 두 사람이 일어나 나갔고 저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답니다. 강남의 한 모텔이었어요. 2시간 후 나왔죠.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지은이었답니다. 지은아, 너 여기 왜? 엄마 뒤따라왔어요. 요즘 이상해서. 손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알았답니다. 혜진이 또 외도 중이라는 것을. 근처 카페로 갔어요. 지은이 울며 물었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김재훈 아저씨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지은아, 안 돼. 내 아빠가 알면 무너질 거야. 왜요? 할머니가 숨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럼 계속 거짓말하며 살아요? 그 후 일주일간 지은이 혜진을 미행했답니다. 모두 그 남자와 모텔에 갔어요. 지은은 전부 사진으로 찍었고요. 그 남자를 검색했대요. 이준석, 38세, 헬스장 트레이너. 지은이가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저 결심했어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 외도도, 제가 친딸 아닌 것도, 민준이도, 그리고 할머니 비밀까지. 내 비밀? 할머니 그동안 숨기셨잖아요. 할머니 병원 계실 때 할머니 방 서랍에 있는 서류 봤어요. 지은아, 안 돼, 제발. 왜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또 바람 피고 전 친아버지 죽고 모든 게 엉망이 됐잖아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막을 수 없었어요. 지은이 말이 맞았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민우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테이블에 큰 봉투가 놓여 있었대요. 아빠 읽어보세요. 봉투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답니다. 지은이, 동생 민준이, 남매와 민우의 DNA 검사 결과, 혜진의 첫 번째 외도 증거, 두 번째 외도 증거, 그리고 친부인 한의사와 민우의 DNA 검사 결과까지. 민우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기는 어머니 외도로 태어났고, 딸은 아내 외도로 태어났고,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친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민우가 요양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답니다. 이게 뭡니까? 미안하다. 엄마, 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속인 거예요. 잘못했다. 혜진도 왔어요. 지은이도 내 딸이 아니고 민준이도 내 아들이 아니야. 8년 전에도 바람 피고, 지금도 바람 피고. 민우가 소리쳤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 손잡고 들어왔어요. 민우는 6년간 끔찍이 사랑한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저는 모든 걸 고백했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그동안 흉내냈어. 왜요? 혜진이가 돌아오고 애들도 지키고.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결과는요? 최악이었어. 혜진은 변하지 않았고 나는 겁쟁이였고 너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 민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40년 전에. 그래서 자격이 없었어. 민우가 혜진을 돌아봤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를 보고 말했어요. 지은이랑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저는 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40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겁쟁이의 핑계였어. 그 후 9월에 민우와 혜진은 이혼했답니다. 지은과 민준이 양육권은 민우가 가졌고 혜진은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답니다. 위암 말기.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지은과 민준을 보고 싶다는 것. 9월 말 민우가 왔어요. 엄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엄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당연하지. 4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 민우가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저도 지은이랑 민준이를 사랑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혈연보다 중요한 게 키운 정이야. 다음 날 지은이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아요. 친할머니 아니어도. 저는 손녀를 안았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로. 오후에는 민우가 민준이를 데려왔어요. 민준이가 침대에 올라와 안겼답니다. 민준이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눈물이 났답니다. 민우와 손주가 가고 난 뒤 밤과 새벽 사이 가장 고요한 시간, 저는 혼자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 없이 평화롭게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키운 정은 혈연보다 강한가요? 진실은 언제 말해야 하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